자, 무지외반증은 족부 변형 중에서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발을 전문하는 의사들이 제일 많이 수술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외반증은 이제 옛날에는 조금 그것이 뭐냐고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봤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알고 계세요. 이제 많이 이제 대중화돼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무지외반증 그러면 무지는 엄지를 얘기하고 외반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틀어져 있는 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엄지가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틀어져 있으면서 엄지 뿌리에 있는 발 내측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변형을 무지외반증이라고 하죠. 네. 자,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도 무지외반증은 수술해야 되는 질환이구나 하는 부분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면 과연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이 뼈를 갈아내느냐 아니면 잘라내느냐 하고 두 가지를 다 여쭤보시는데요.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가 튀어나온 것도 병적으로 이렇게 뼈가 자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갈아내서 편편하게 하지만, 또 하나는 엄지 뿌리에 있는 뼈가 안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틀어져 있는 뼈를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는 뼈의 일정 부분을 자른 다음에 돌려주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주고 핀을 고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자르는 걸 절골술 하는데, 자, 갈아내는 것과 또 절골술 이걸 동시에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엄지가 휘게 되면 그 안에 그 인대나 힘줄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좁아진 데는 늘려주고 늘어나는 데는 조여주는 연부조직이라고 하는데, 연부조직 수술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기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다양한 기법의 수술을 해야 휘어진 팔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 수술 범위는요, 우리가 뼈도 절골해서 돌려주고 갈아내고 하려면 이게 모형이면 아마도 한 요 정도 범위의 절개가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쭉 열어서 뼈를 직접 눈으로 보고 변형이 있는 부분을 갈아주기도 하고, 또 일부를 절골 뼈를 자른 다음에 돌려서 고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제 흉이 많이 지니까 요걸 흉을 안 지게 하고 구멍만 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를 최소 침습 수술 방법이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쉽게 미카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요 미카라고 하는 거는 미니말, M은 미니말, I는 인베이시브, 그게 이제 침습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뭐 이렇게 구멍을 낸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C는 쉐브론 and AK인데 이거는 이제 수술 방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카라고 해서 이제 최소 침습 흉을 최대로 적게 해서, 요거는 이제 특수한 기구가 필요해요. 요게 이제 이게 보통 요 뼈를 자르는 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르지만 얘는 회전하면서 자르기 때문에 많이 안 열어도 돼요. 갈아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최소 침습 방법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모든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변형이 큰 사람은 차라리 옛날처럼 이렇게 열어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보통 정도의 수술 변형 정도는 다 열지 않고 최소 침습 미카 수술로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무지외반증은 수술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크게 수술하는 병을 외과적 질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맹장에 걸리면은 뭐 다른 거 치료하다가 안 되면 수술하고 이러지 않죠. 바로 수술하자. 이런 외과적 질환. 무지외반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감기가 아무리 심해서 잘 안 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아무리 심해도 수술하지 않죠. 내과적 질환이라고 하죠. 무지외반증은 이제 외과적 질환인데, 이제 무지외반증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변형이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아픈 경우도 있고 조금 덜 아픈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수술하지 않는다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형이 크지 않고 증상이 없다, 별로 아프지 않은 경우, 무지외반증이 있는데 작아, 그리고 아프지 않아, 그런 경우 지켜봐도 돼요. 하지만 그 이외에 아프지 않은데 변형이 커. 왜냐하면 무지외반증은 점점 진행하는 병이거든요. 점점 커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많이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형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아프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있고 변형이 있는 경우는 수술하는 게 옳다. 그냥 놔뒀을 때 점점 이게 커지면서 더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은 꼭 병원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본인이 자가 판단할 때도 통증이 자주 오고 신발을 신을 때 어느 정도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니까
변형이 있다 판단되시면 아, 이거는 수술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지해반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절에서 생긴 변형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징적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튀어나오고 엄지발이 점점 더 기울어진다는 거죠. 단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튀어나오니까 더 아파지게 되겠죠. 그리고 휘게 되니까 걸을 때 엄지가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쪽 힘을 많이 받게 되니까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고 통증이 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휘니까 자꾸 겹쳐요. 발가락이 겹치다 보니까 두 번째 발가락일 때 휘는 갈퀴 변형.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티눈도 생기고 좀 평발화되는 이런 다양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지해반증이 어느 정도 변형이 있고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하는 게 좋고, 또 많은 경우 수술하고 나서 또 재발한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술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설사 움직인다 해도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형의 정도가 많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수술하는 게 좋고, 설사 혹시 변형이 다시 왔다 하더라도 재차의 수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무지해반증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학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권하고 있습니다. 자, 수술은 이제 하고 나서 중요한 건 처음에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뼈 붙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 그때 수술한 상태 그대로 뼈가 붙어준다면 별로 합병증도 없고 재발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요, 특별한 재활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능한 한 활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기부술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뒤꿈치로 걸으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활동이 많아지다 보면 본인이 뒤꿈치로 걷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걷지 않고 앞쪽에 약간 힘이 자꾸 가게 돼요. 근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꾸 걷게 되고, 걸으면서 조금씩 이제 뼈가 밀리면서 이게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재활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한 활동을 줄이고 철저하게 뒤꿈치로 해서 한 달 내지 두 달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